반갑습니다. 한 수도 아닌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자칭 전략가 김두수입니다. 오늘은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거법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을 알아보고, 둘째, 선거 개혁에 관한 정치 프레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각에서 이 선거법 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12월 3일이면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일괄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를 하고 있죠. 황교안 당대표는 8일간 단식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강경합니다.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유재수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법도 무산시키고 선거법 개정도 저지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이인영 대표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동의한다면 유연한 협상을 하겠다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빌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가 또 한 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을 둘러싸고 그동안 왜 그렇게 극단적인 의견이 갈렸냐. 이 선거법에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여야 합의로 처리된 거는 선거법 소소한 조항을 합의할 때는 됐지만 선거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올 때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선거구에 한 명의 당선자를 내는 소선거구제가 지난 30년 동안 쭉 진행되었습니다. 이 소선거구 제도가 도입될 때 여야 합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4개의 조직 정당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정치적 유분리를 따지다가 민주정의당이 자기들의 1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포기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했던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를 채택하면서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그때 날치기 처리한 사람이 지금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 장승만 부의장이었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때 장제원 의원이 선거법은 합의로 처리했다 하면서 격렬한 항의를 했는데, 이 사실이 밝혀져서 참 머쓱하고 쪽팔리는 코미디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장제원 의원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합니다. 한 표는 지역 출마자에 투표하고 또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1인 2표제가 될 때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당시 2002년,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 민주노동당의 출마자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합세해서 헌법재판소에 이혼 청구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서 국회가 강제적으로 타율적으로 결국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선거법의 과정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처리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에 의한 선거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결국 선거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때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선거법을 둘러싼 문제에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선거제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거는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치의 작동 원리를 새로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선거법 개정이 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에 따르는 2가지의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국회 절차상 절차에 정해진 대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표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면 정기국회 끝나고 곧바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법대로 표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 예정을 하고 있는 예비 등록 기간인 12월 17일까지 선거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마지막 역사적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국회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구가 줄어들고 비례대표를 늘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27, 8석이 줄어드는데 특히 호남이 약 7석 정도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법이 상당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조사 연구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국력과 인구 그리고 국민들의 민도에 비추어서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재앙적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국회가 1년에 쓰는 예산이 안양시 예산 정도입니다. 약 30여 개의 지자체 중에 하나인 안양시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 불신이 워낙 세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싶은 불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정치를 바꿔야 할 때가 됐고 바뀌는 정치에 의해서 새로운 21대 국회부터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의 어석 증가를 통해서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화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락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은 그동안 선거제도의 이익을 놓치기 싫기 때문에 비타협적으로 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당과 야사당 그래서 5개의 정당이 합의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자기 희생, 특권, 세비, 보좌관수 이런 것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동의할 때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희생과 결단을 통해서 21대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양당이 극단적 대결 정치를 하는 이 정치에서 여러 당이 모여서 온건다당제가 돼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 그 출발이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한 수도 아니고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김두수였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계속 보시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